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 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잘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테마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동성이 조금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어떤 테마를 살펴봐야 할지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저희 증시 콜라텍과 50분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 콜라텍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두 분과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 두 분의 공략주 모두 받아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두 분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상승률에 있습니다. 생방송 공략주들의 상승률, 특히나 최근 장에서 굉장히 또 큰 상승 안겨다주고 계시죠. 이렇게 한독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 10월 17일에도 공략 주시고 이렇게 통신망 안에서도 따로 제공해 주시면서 4.4%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 생방송 공략 주였습니다. 10월 중순쯤 소개해 주시고 18.3%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재건주 최근 장에서 좀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재건주를 미리 10월 중순쯤에 소개해 주시면서 18.3%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주 우리기술투자도 38% 기록하면서 이렇게 최근 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상승 나오는 종목들 모두 다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 공략 드렸다는 점 역시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D&D 파마텍 비만 치료제로 공략 주시고 34%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중앙에너비스도 55%라는 엄청난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근 시장에서 좀 강했던 종목들 모두 다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 공략 드렸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 종목씩 살펴볼 텐데요. 한독입니다. 한독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 공략주로도 제시해 주시고 팍스 통신망 안에서도 제공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통신망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실시간으로 해드렸습니다. 10월 21일 15,800원에 매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 거래일 뒤인 23일 16,500원에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매도 자리까지 잡아주시면서 매수와 매도를 정확하게 잡아주셨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셨다면 누리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매수와 매도 이러한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 통신망 안에서는 모두 다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한독으로 4.4%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생방송 공략주였던 현대 에버다임. 이 종목은 재건 관련주로 공략 주신 종목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 테마주로서 이 재건주를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공략 주실 당시가 바로 10월 17일 이 당시였습니다. 그 이후로 약간의 하락 행보를 하긴 했지만 바로 어제장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18.3%의 상승률 역시나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10월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종목 만나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종목 놓쳤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 공략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제약바이오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공략 주시고 그 이후로 34%라는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또 그려줬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비만 치료제주 안에서도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공략 주시고 34% 역시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중앙 에너비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5%의 상승률 달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상한가를 도달하기도 한 기업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유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제는 유가 관련주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중앙 에너비스 소개해 주셨고 그 이후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등 나왔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5%라는 상승률 달성하면서 역시나 저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신 분들 10월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들로 상승 가득 가져가셨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31%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전문가님께서 몇 차례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을 집중 공략하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장 저점 부근에서 공략 주시면서 현재 30%의 상승률 역시나 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비트코인 쪽에 집중 공략해 주시면서 30% 상승률 가져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마 알미늄 이 종목은 바로 팍스 통신망 안에서 제공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주 생방송에서도 방송 공략주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생방송 이외에도 따로 공략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노려보기 좋은 종목들을 팍스 통신망 안에서 따로 이렇게 공략 주고 계시는데요. 사마 알미늄이 바로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입니다. 현재 7% 수익 자랑하고 있고요. 매수와 매도 정확하게 잡아주시면서 7% 수익 최근에 또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통신망 안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수익과 함께 장기 수익 모두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 콜라텍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두 분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증시 콜라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목요일 밤마다 찾아와서 이제 국내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이윤호입니다. 자, 요즘 국내 시장이 좀 외인 이탈을 계속해서 하면서 재미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오늘 간만에 좀 혼조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안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섹터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웅 전천함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10월의 마지막 날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일단 10월 증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 대선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굉장히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애매한 시장에서 불구하고 한독, 우리기술 투자, 그다음에 사마 알루미늄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매일 저녁마다 진행하는 해외 선물 통해서 적게는 20만 원에서 50만 원 가까이도 수익 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 시장에서도 투자해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자리 제시드려서 낮에도 밤에도 정신없이 수익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지쳐서 내가 정말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여기 우리 QR코드 통해서 우리 증시콜렉트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장은 약간 약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파란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정말 힘들다 느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는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2가지씩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외에 다른 종목들까지 통신망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 방송 공략주와 함께 실시간으로 공략하기 좋은 종목들 역시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혜택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소개해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50분간만 문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두 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네.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쉽죠. 네. 그동안에 빠져나간 게 얼만데. 그러니까요. 네, 반등이 두 개 다 나온 게 아니라 또 반만 그쵸? 나왔어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대체? 왜 그럴까요, 대체? 정말 쉽습니다. 자, 우리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이제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중요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의 주식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 상황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쉬운 상황이에요. 사실 저 같아도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에다가 지원군까지 좀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파병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뭐 금투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달러 환율도 지금 원화 가치가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 제가 외국인이어도요 이런 달러 환율이라든지요 아니면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런 전쟁이나 아니면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것까지 하면 외인들이 이렇게 안 들어오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는요.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분위기를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뭔가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 회사의 직원보다 그 회사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실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날 것 같나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전쟁이 쉽게 날 수가 없을 뿐더러 사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지금 침략을 한다고 해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외인들 빠져나가면서 지수 눌리죠. 그러면 뭐다? 외인들이 나간 자리를 우리가 채우면 어떻게 된다? 요거는 결국에 외인들이 한국 다시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쭉 들어올 때 한번 쭉 상승이 나오겠죠. 외인은 매집률이 좋으니까 그때 우리는 팔고 나가면 된다. 지금 우리가 시장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외인의 빈자리를 그러니까 외인의 빈자리는 좀 황폐화가 된단 말이죠. 네. 예, 주가가 빠져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보면 그게 박앤세일하는 장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그 박앤세일하는 종목들을 담았다가 외인들이 한국 상황 나쁘지 않네 하면서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팔면 돼요. 쉽죠? 근데 이게 쉽진 않죠, 사실.
쉽지 않죠. 예, 이게 공포를 이겨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뭐 시장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요런 이제 시장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공략 방안, 공략주 이런 것들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박앤세일 장이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외인들이 다시금 들어올 때 우리는 팔고 나가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박앤세일 장에서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시는 종목들로 또 남은 한 달 동안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사실 시장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셨던 종목들 10월 한 달간 증시 콜라텍은 정말 풍부한 상승률을 누렸는데요. 이렇게 한독 같은 경우에는 팍스 통신망 안에서 공략 주시고 4.4%, 사마 알미늄도 7%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공략 주셨던 현대 에버다임이 18.3%, 우리기술투자는 무려 38%의 상승률까지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우리기술투자를 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지금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이 정말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네. 이 우리기술 투자도 38%또 엄청난 상승률을 달성을 해주셨는데 네. 이 종목 계속 홀딩해도 좋을까요? 지금은 슬슬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네. 조금 홀딩을 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좀 적당히 먹고 빠지자고요. 예, 이게 여기서 또 차익 매물 뱉어낼 수도 있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한 네. 20-30% 가량의 수익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좀 11월 달에 들어갈 종목을 11월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10월에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12월에 이제 수익을 내든 뭐 들어가든 한 종목은 11월 말쯤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제가 비트코인만 이 암호화폐 관련주만 거의 한 2번 갖고 나왔을걸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도 이제 제가 왜 그렇게 갖고 나왔느냐, 이 결과가 증명하죠. 이게 저는 좀 이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으로 방송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 이제 우리기술 투자가 사실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첨언을 좀 하자면요. 발행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누가 더 임의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뭐 미국에서 ETF 승인도 났고 뭐 계속해서 투자자가 확대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가 많아지는 그런 것들은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요. 그냥 단순한 돌멩이라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비트코인은 딱 그거에 부합하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기서 비트코인 7천만 원대일 때 네. 비트코인 사세요라고 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주식 방송이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를 또 제공해 주신 거죠. 그렇죠. 주식 방송이고 또 여기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국 주식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거를 위해서 또 그러면 요게 좀 소외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업비트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고 결국에 올라갔죠. 예,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저희 증시 콜라텍과 함께하면 이런 종목들 그냥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공략 주셨던 우리기술 투자 현재 무려 38%라는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몇 차례나 방송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해 주시면서 이제는 비트코인 관련주를 주목할 때다라고 말씀을 몇 번이나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오랜 기간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면서 우리기술 투자 공략 주셨던 종목도 굉장히 좋은 상승률 달성을 했는데요. 이러한 종목 또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역시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해 주신 공략주로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실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 이 테마 순환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테마 순환에 들어가지 못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반도체요. 반도체예요. 예, 사실 제가 반도체를 굉장히 좀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근 몇 달간 반도체 반자도 꺼내는 거 잘 못 봤을걸요? 맞아요. 한 6개월 정도 반도체는 공략을 안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왜 안 줬겠어요? 안 올라갈 거니까 안 줬잖아요. 예, 안 올라갈 거니까 안 준 거고. 네. 지금 이제 반도체를 다시 왜 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산업 그 특성을 어느 정도 보면 사실 지금이 너무 저점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뭐 자금력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 기술력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투자를 더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이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반도체 sektor를 공략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SK 하이닉스가 이제 역대급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빨간 칸 천 거 보시면 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죠. 요것만 보셔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사실 이 SK 하이닉스가 뭐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어요? HBM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HBM이라는 테마가요. 사실 허상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AI 좀 이 집중적으로 좀 필요하게 되면서 HBM 발 매출이 좀 많이 나면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사실 나왔는데 이것만 봐도요 우리나라 반도체 자체가 얼마나 아직까지 메리트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그러면 이제 HBM은 지금 SK가 먹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반도체 HBM 또 봐?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아니에요. HBM을 또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딱 나와 있죠. PIM. 이거 아시는 분만 아실 건데 이 네. PIM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반도체 성능을 좀 더 혁신화시켜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HBM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더 가파른,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HBM이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쭉 하고 올라갔을 때 그때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뭐 CXL도 있겠지만 요거보다는 PIM이 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PIM이 대체 뭔데? 네. 한번 볼게요.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이 디램이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업이잖아요. 근데 이 디램이 사실 사람으로 치면 이 기억밖에 못해요. 네. 기억밖에 못하는 부품이에요. 계산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디램에서 계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PIM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PIM이 왜 중요하냐? 뭐 CPU건 GPU건 많은데 굳이 여기 디램이나 이런 데서 계산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을 하는데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뭔가 업무를 이렇게 딱 진행을 하는 거랑 1시간 거리를 출근했다가 또 거기서 일하고 1시간 거리 퇴근했다가 그렇게 하는 게 업무나 시간 효율이 좋을까요? 재택근무가 효율이 좋죠. 재택근무가 훨씬 더 효율이 네. 좋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컴퓨터도 사실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네. 이 PIM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현 가능한 기술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HBM을 좀 혁신적으로 더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을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다? 이 PIM, 프로세싱 인 메모리, 이 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다. 그런데 이제 이 PIM 기술, 그래서 이게 그냥 뭐 허공에 이제 떠 있는 그냥 그런 거 갖고 온 게 아니냐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사실 지금 연구 중인 겁니다. 오. SK에서도요, 이 네. HBM으로 한번 맛을 봤잖아요. 그쵸? 성공의 맛을.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PIM까지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장주 중에서요, 이 PIM 기술을 갖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회사들을 공략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나 이런 반도체가 바닥인 곳에서는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바로 PIM 반도체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 주시는 테마는 반도체 안에서도 PIM 쪽을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PIM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D램의 연산 기능을 더한 미래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IM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HBM이 인공지능으로 떠올랐다면 이 HBM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반도체, 미래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HBM을 넘어서 이 PIM 쪽을 집중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PIM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생방송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오늘 공략주 자세한 전략가와 목표가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PIM 관련주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HBM 관련주, CXL 관련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근데 PIM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좀 속해 있는지. 사실 이게 PIM 관련주라고 하면요. 네.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CXL로 분류됐던 종목도 PIM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반도체 안에서 뭔가 오. 사업을 하고 뭐 반도체 장비라고 반도체 장비주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진짜 뭐 소재주가 될 수도 있는 오,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게 사실 첫 번째 힌트긴 합니다. 네. 솔루션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술력 자체. 기술력 자체요. 네, 그 자체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생산하는 데 필요한 건 일단 밀어둬요. 네. 뒤로 밀어두고 실제적으로 그 PIM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이제 PIM 관련주들 한번 좀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 맨날 보는 거죠.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개는 왜 넣었냐? 얘네들은 사실 이 반도체 하면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왜 다 아는 거 여기다 집어넣느냐? 대장주예요. 네, 사실상 이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좀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공략주는 아니에요. 꼭 살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메커스, 제주반도체,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PSK, 네페스 이렇게 있는데 오늘 사실 제가 요 6가지 종목 중에 네. 한 종목을 이미 이 팍스 통신망에서 공략을 오.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방송 끝나고 나면 내일장에서 같이 공략할 수 있는 건가요? 공략할 수 있어요. 공략할 수 있고 네. 내일장이 되면 제가 요거를 좀 상세하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네. 어떤 뭐 얼만큼 얼마에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오,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다 그냥 편하게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통해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다음에 갖고 나오는 게 있죠. 네. 전체적인 업종 차트예요. 자, 먼저 자 여기 삼성전자입니다. 맨 처음에 삼성전자 왜 봐야 되느냐? 이거 왜 봐야 돼? 마음 아파 죽겠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뭐 삼성전자 자체는요, 이제 앞으로 뭐 비전 같은 거 제시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예, 다시 뭐 반등할 수 있으니까 뭐 갖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들어주길 바래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보는 이유, 요 뒤입니다. 요 뒤에 이 삼성전자가 충분히 바닥까지 깔린 다음에요. 어때요? 한 3, 4거래일 동안에 살짝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거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금 반도체 쪽에 이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조금씩 살아난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려면요, 이 거래량이 어마무시해야 됩니다. 코스피의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반도체 이 섹터 자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PIM 관련주 중에서 두 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자, 어떻습니까? 얘도 한번 쭉 이번 해 초에 한번 이제 반도체 때문에 강세 나오다가 쭉 빠졌죠. 쭉 빠지고 한 차례 더 빠졌는데 오늘 장에서
오늘장 그리고 어제 그저께장에서 주가 지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횡보를 시작한 모습입니다.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요. 야, 이때 공략한 분들 이렇게 갈 줄 알았지. 근데 이렇게 가요. 예,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던 게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뭐 그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네. 해외 쪽에서 좀 이렇게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와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건데 실제로 또 그렇게 돌아갔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악재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됐다고 하죠. 소진이 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더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요런 중소형 주에서 이제 슬슬 이렇게 횡보를 시작했고, 삼성전자, 이 큰 삼성전자가 조금씩 반등을 시작을 했다는 거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뭐다? 여기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이런 기술력 좋은 회사들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할 날이 크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반도체 공략, 특히 PIM 공략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기업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전반적인 차트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도 보여주셨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확정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3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오늘장에서 6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59,200원 선에서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반도체 기업들 이제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 안에서 또 PIM 관련주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주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신망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미 공략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일장에서 오늘 공략 주시는 이 종목 함께 공략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매수가와 공략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PIM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많은 후보군들 안에서 네. 오늘 기업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 있죠. 있고 그리고 다른 이슈를 하나 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이 회사가 어떠한 그런 이제 메리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 자일링스라는 회사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회사입니다. 이 자일링스라는 회사는요, 이제 FPGA 반도체에서 가장 뭐 큰 개발 업체이고 세계적인 반도체 팹리스 기업, 한마디로 반도체 개발 기업이라는 거예요. 생산 기업이 아니라. 이렇게 막 써놨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이 계산을 하는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권위자라는 겁니다. 사실. 사실 여기 이 자일링스의 총판을 맡고 있는 유일한 국내 상장사기도 해요. 근데 이게 총판만 맡고 있느냐? 이게 또 아니에요. 네. 이 반도체나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협력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력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일링스가 도대체 왜 그렇게 대단한 회사인데 앞에 이렇게 얘기해서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을 거잖아요. 자, AMD 들어보셨죠? 네. 이 인텔과 쌍벽을 이루는 CPU 회사인데 이 AMD에서 자일링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력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그런 회사, 그리고 그런 회사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이 회사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고, 두 번째 포인트도 있어요. 이 FPGA 참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죠? 네. 이 반도체 채굴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채굴이요? 채굴기. 네. 야, 여기 뭐 채굴 뭐야? 뭐 여기서 뭐 금이 나와? 네.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비트코인 있잖아요. 네. 이 비트코인이 이 1억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지금 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1억을 어느 정도 돌파를 했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유로는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글로벌 금리 인하도 이 배경을 계속해서 깔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요, 이 채굴자 항복 종료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반감기 시즌이 도래하면요, 반감기가 딱 되면 이 채굴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아 그래 나 이제 채굴을 해도 전기세만 많이 들어가고 장비비만 많이 들어가고 여기서 또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있는 비트코인들이 이제 다 처분하고 있는 장비들 다 처분하면서 나 이제 채굴 안 해. 네. 이게 항복이에요. 근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가거든요. 예, 이게 6개월쯤 가는데 뭐 여기 그래프 어려운 거 안 볼게요. 지금 채굴자 항복 비트코인 상승 제한할 것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팔면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 꽂힐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9월까지 내려 꽂혔죠. 7,200만 원까지. 네. 그래서 그때 박앤세일 한다고 내가 우리 기술 투자 사라고 했죠. 예. 아무튼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이 이슈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1억을 찍었고 다시 한번 채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회사의 반도체도 수요가 점차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뭔가 이제 사람들이 샤인머스켓을 예를 들자고요. 네. 샤인머스켓 처음에 얼마나 비쌌어요. 되게 비쌌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죠. 너도 나도 샤인머스켓 나무 심고 맞아요. 재배하니까 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5,000원이면 먹더라고요. 굉장히 좀 싸게 가격이 네. 내려왔죠. 뭐 다른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건 뒤로 좀 밀어놓자고요. 요렇게 사람들이 다 달려들면서 샤인머스켓을 그때 당시부터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보다 이 샤인머스켓을 키우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이게 지금 그런 도구를 파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제 실적 좀 짧게 보면요. 실적 뭐 계속해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적당히 급하게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큼 상승은 좀 나오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마지막으로 요 차트 한번 쭉 볼게요. 이 차트를 보면 얘 여기 이제 비트코인이랑 반도체 상승하던 시즌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한 12,000원, 11,000원대에서 급등을 했다가 비트코인 빠지고 반도체 시장 소강되면서 쭉 빠졌어요. 근데 이 다음에 계속 빠졌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하나, 둘, 3단. 아유 3단 고음도 아니고 3단 저점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상승 추세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가격 8,8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딱 얘가 저점이고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제 채굴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라도 얘가 이렇게 치고 분명히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자 11월 1일 기준 딱 박아놨어요. 자, 지금 가격은 8,800원입니다만 8,850원까지는 공략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네. 15,000원. 나는 용기가 있다. 18,000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오. 예, 한 요까지 딱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 종목은 지금 우리 팍스통신망에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공식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 종목 이제 시장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흘러가는 것도 그냥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함께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관련주 공략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PIM 관련주를 집중 공략해 주셨는데요.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이슈로도 상승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수와 가격 전략을 방송 중에 세워주셨는데 종목명은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8,850원,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차트상으로도 실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통신망 안에서는 직접 지금 공략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이 종목으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윤호 전문가님의 PIM 관련주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제는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의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네네. 너무 시간이 지쳐
교체돼서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저는 우리 이은호 전문가님이 그 준비하신 종목을 브리핑 해주셨을 때 네. 굉장히 귀담아 들었어요. 저도 아는 종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AMD 있잖아요. 네. 미국의 AMD라는 반도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도 파트너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파트너사가 또 이 회사예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AMD의 주가가 상승 나오잖아요. 엔비디아 상승과 함께 AMD의 주가가 상승 나오면은 네,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네, 땡땡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같이 상승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은 반도체 섹터를 준비해봤지만은 저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마음으로 조금 에너지 섹터를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였죠.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에너지 섹터로 땡땡 천연가스 종목 이걸 알려드리고 나서 바로 일주일 사이에 5%에서 7% 가까운 상승폭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역시나 다시 한번 주가가 낙폭을 크게 보여가지고 다른 종목 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날이 추워지면 주가 상승 나올 거니까는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천연가스 섹터를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 천연가스를 공략해야 되는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많지만은 이게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천연가스 테마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현재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면은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게 그대로 한마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사이에 급등하는 섹터는 저는 천연가스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천연가스 섹터 여러분들께 공략하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추운 겨울이 반가운 천연가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 지난 여름 같은 경우 굉장히 더웠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선풍기 없이는 살 수 있었어도 선풍기를 틀어도 더위가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폭염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겨울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에 비해서 더 춥고 작년 겨울에 비해서 정말 더 춥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거고 이 천연가스에 대한 당연히 수요 증가와 테마주들은 당연히 급등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이 천연가스 테마 한마디로 우리가 트럼프 테마주라고 하면은 뭐 보통 원유 관련 주만 우리가 트럼프 테마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원유뿐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천연가스 테마주도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실제로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백악관이 주인이 된다고 하면은 천연가스 섹터 같은 경우도 크게 한번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카밀라 해리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카밀라 해리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친환경 에너지 위주로 어떻게 보면 산업을 적극 장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섹터는 카밀라 해리스가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트럼프가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상관없이 오를 거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거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정도에 미 대선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천연가스 테마 다음 주 사이에 실거래 기준 5일 사이의 주가 상승은 크게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야 된다. 중동 전쟁 끝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현재 비트코인이 1억을 최근에 돌파했고 테슬라의 주가도 상승 나온 것처럼 천연가스 테마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테슬라와 함께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천연가스 선물 같은 경우가 한파 전망 속에 연말 내 6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연말이라고 해봤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날이 추워지고 있으니까는 천연가스 가격은 제가 보기엔 날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우리가 붕어빵이 생각난다. 군고구마가 생각이 난다. 할 때 천연가스는 급등 나올 거다. 그러니까 급등 나오기 전에 천연가스 테마 꼭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천연가스 섹터 공략해야 되는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천연가스 테마 공략 주고 계십니다. 천연가스 테마 이미 지난주에도 공략을 주신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 약간의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공략하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미국의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미 대선 전에 지금부터 미리 집중해야 되는 테마가 바로 천연가스 테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절과 관련해서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천연가스 테마주들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곤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천연가스 테마도 상승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천연가스 테마주 함께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시간 딱 5분 남았으니까요. 5분 안에 입장해 주시고 천연가스 테마 그리고 이윤호 전문가님의 반도체 테마도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금 천연가스 관련주 공략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죠. 네네. 그러면은 오늘 종목에 대한 좀 힌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일단 우리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다음 주 사이에 네. 15% 상승 나올 것 같아요. 되게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죠. 네.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도 목표가 15,000원 제시해 드렸던 것처럼 네. 저 역시도 일단 제가 현재 주가가 3,600원대인데 저는 이 회사 최소한 일주일 사이에 15% 이상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왜 이제 15%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잠깐 가져볼 건데 일단 이 회사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이 회사는 도시가스 사업에 굉장히 진심인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회사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일 뿐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이 경상남도 총 면적의 48%에 해당하는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매출이 거의 100%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연가스 사업의 진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여러분들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방산주 하면은 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또는 하나솔루션이나 또는 현대로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방산주 하면은 빅텍이 있는 것처럼 실제 천연가스 하면은 네, 이 종목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시가총액은 높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이니까 꼭 공략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이 회사의 주가는 17%, 20%, 30% 상승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란, 이스라엘, 중동 전세가 불안하죠. 중동 정세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 종목 역시도 주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날씨가 추워지든 지금 지구 반대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그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한마디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이 회사의 주가는 15% 또는 20% 이상 언제든지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난방비 폭파, 폭탄 한마디로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주가 상승이 나온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회사에 대한 차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현재 주가가 3,600원대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자리로 절대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회사 알고 싶고 또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여기입니다. 제 손 밑에 있는 QR코드 팍스 통신망이라고 불리는 이 QR코드 통해 가지고요. 우리 증시 콜렉트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천연가스 종목 일주일 사이에 15% 이상 상승 나올 종목과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의 반도체 제2의 SK 하이닉스가 될 수 있는 그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공략해드려서 또 한번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의 공략주 천연가스 테마로 공략 주셨는데요. 오늘 기업에 대한 힌트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우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경남 지역에 지역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이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다고 하고요. 날씨가 추워졌을 때도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대통령께서 지금 미 대선도 앞두고 있고 계절 상황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 천연가스 테마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공약주의 목표 상승률 바로 15%라고 합니다. 앞으로 짧은 기간 안에 15% 상승률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님의 공약주 모두 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